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 임미경입니다. 2021년도 뉴욕 음식 폐기물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박람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을 가꾸기 위해서 서울시가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음식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962년도 청소국을 신설하면서 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서울시 인구가 300만 명 내외에 불과했고 도시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도시 외곽의 농경지와 저지대 같은 곳을 개발하면서 폐기물을 매립을 병행하는 소규모 매립 중심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 외곽에서 매립 부지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돼서 1978년도에 한강변의 난지도라는 곳을 매립지로 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15년간 1993년도까지 난지도에 폐기물을 매립을 했는데 약 9,200만 톤 정도 높이 90m가량의 산이 생기게 되면서 매립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립 중심에서 소각 중심으로 폐기물 정책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광역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을 4개소를 건설해서 현재 총 용량 2,85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1995년도에 종량제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을 하면서 아울러서 분리배출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배출자가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분리배출이 활성화됐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품목별로 지정된 장소와 요일에 맞춰서 무상으로 배출을 하고 있고 대형 가구 등은 스티커를 구매해서 부착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분리수거를 시작하고 2013년도에 전 분야에 정착이 됐습니다. 폐기물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서 폐기물이 하루 48,000여 톤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48,000여 톤 중에서는 건설 폐기물이 약 74%,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이 약 20%, 나머지는 지정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생활 폐기물 9,869톤 중에는 음식 폐기물이 약 2,800톤, 그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3,000여 톤, 소각이나 매립이 되는 일반 폐기물이 약 2,000여 톤 배출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처리 현황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95년도에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배출량은 19년 기준으로 2배가량 재활용이 증가되고 매립량은 약 94% 감소해서 쓰레기 매립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매립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은 건설 폐기물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종량제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폐기물 수집 운반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배출을 하면 청소 대행 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운영 체계에는 적환장이 34개소 운영 중이고 청소 차량이 약 3,286대 가동 중이며 환경미화원이 6,066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음식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 종량제가 95년도에 도입되었는 반면에 음식 폐기물은 98년도부터 종량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우선 단독주택과 사업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 공동주택에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종량제가 정착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에 런던 협약이 발효되면서 은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서 은폐수의 공공처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폐기물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2014년도에 하루 3천여 톤 발생하던 폐기물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2,800여 톤까지 약 11% 감소했습니다. 음식 폐기물의 발생원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 폐기물이 약 1,512톤, 음식점이 약 887톤으로 음식 폐기물 전체의 약 85%를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하고 있고요. 대규모 점포나 집단 급식소, 농수산시장, 관광 숙박시설 같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약 15%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약 40%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는 경기, 인천, 충청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공법별로는 자원 재활용을 원칙으로 해서 사료화 공정과 퇴비화 공정을 거쳐서 발생한 부산물을 농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는 은폐수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 은폐수에 대해서는 난지, 서남, 중랑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일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바이오가스 시설 등에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배출 과정은 어떤지를 살펴보면 배출 과정은 일반 배출자와 다량 배출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배출자의 경우는 전용 봉투나 납부 필증이 부착된 전용 용기 또는 RFID 무게 측정기를 통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다량 배출자의 경우는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RFID 종량제 무게 방식은 음식 폐기물 배출을 할 때 RFID 기계에서 세대별 무게를 계량을 하게 되고 이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납부필증을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필증을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거주지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을 하고 전용 용기에 담아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거주지 주변 가게에서 구입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폐기물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배출할 때에는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물질과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 배출해야 되고요. 또 전용 수거 용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금 성분이 많은 음식 찌꺼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물에 헹구어서 배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배추나 무같이 부피가 큰 채소의 경우에는 작게 잘라서 배출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기계의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퇴비나 사료로 활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생선 뼈라던가 아니면 조개 껍데기 같은 물질들에 대해서는 일반 폐기물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 처리 과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 폐기물 수거는 수지 분반 대행업자가 자치구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직접 처리 시설로 직송하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 처리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음식 폐기물은 자원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료화나 퇴비화 공정을 갖춘 4개의 공공처리 시설에서 총 용량 1,123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을 좀 살펴보면 사료화나 퇴비화 공정은 음식 폐기물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선별해서 제거한 후에 탈수, 건조, 그다음에 사료 공정을 거쳐서 사료라는 부산물을 산출해내고 있고요. 에너지화 공정 같은 경우에도 이물질 선별하는 이제 전처리 작업을 거친 후에 현기성 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 처리의 이제 대표적인 사료화 공정을 이제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 폐기물이 처리 시설에 반입이 되면 파쇄 선별기라는 것을 거쳐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크기를 작게 만든 후에 탈수기, 건조기, 그다음에 냉각기를 거쳐서 사료를 생산합니다. 그림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취 저감 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서 RFID 종량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RFID 시스템은 2011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최초에 도입이 돼서 2018년도에 전체 자치구에 도입 확산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RFID 종량제 시스템은 가정에서 배출자가 RFID 종량계의 음식 폐기물을 배출을 하면은 RFID 시스템의 정보 흐름을 통해서 환경공단이라는 기관의 중앙 시스템으로 무선 전송이 되고, 이 배출자 정보가 자치단체에 통보가 돼서 배출량에 근거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 종량제 시스템은 2011년도에 도입이 된 이후에 20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19,730세대에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서울시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약 80%까지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RFID 종량제 시스템 도입 효과를 아실 수 있는데, 이 종량제 시스템은 음식 폐기물 종량제 제도의 기반 시설로서 도입을 했지만 종량기 보급이 확대될수록 음식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FID 기기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RFID 기기 한 대가 약 120리터 규모를 갖추고 있고, RFID 기기 한 대당 약 60세대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 가격은 대당 약 200만 원 내외이고요. 또 무선 전송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중 상시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RFID 종량제 시스템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감량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감량기는 음식 폐기물을 감량기에 넣으면 건조나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음식 폐기물을 약 80 내지 85%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장치로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더 설치가 어려운 도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울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량기는 2012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2020년 기준으로 3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량기는 대당 한 3천만 원 내외이고요.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는 시가 약 35%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량기 기기 정보를 말씀드리면 감량기 대당 약 99kg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대당 150세대가 배출하는 음식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정은 건조식, 발효 건조식, 발효 소멸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인구 1000만이 사는 수도입니다. 역사와 새로운 변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서울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